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5월 3일 신박사의 장방아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조정 장세였죠. 지금 뭐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장세 흐름입니다. 매크로 환경은 이제 크게 부담은 없고 일단 뭐 FMC 뭐 경계 심리 정도의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셀트론 오너 리스크 부분 한번 체크드리면서 주가에 대한 영향 관련된 부분들을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 인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많이 빠지면 또 다시 튕겨 오르고 또 이제 좀 소외된 뭐 한 일주일 소외된 업종은 다시 또 반전되고 오늘 뭐 반도체 업종이 이제 강했던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기간 조정의 인내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서 시장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0.9% 이제 2500포인트는 지켰는데 0.9% 약세, 거래대금은 9.7조. 오늘 뭐 하락 종목 수가 한 200 종목 정도 더 많았고요. 코스닥은 1.45% 약세였습니다. 9.1조 원의 거래대금이 많이 급감한 걸 볼 수가 있죠.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한 100 종목 이상 많았고요. 수급이 오늘은 어제와 완전 정반대예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팔았네요. 12,000 계약을 팔았고 순매도했고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도 각각 1,900억 그리고 1,8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각각 2,600억, 1,600억 순매도하면서 큰 매도 수급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었고 공행예 수급하고 요건 이제 변동사항을 올라오지는 않았네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그 과열된 양상이 조금 식혀지는 분위기가 뭐 또렷하게 좀 전개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바람직하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이제 그 아시아권 증시하고 지금 오늘 좀 이른 3시 반쯤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아직 이제 아시아 시장 끝나지가 않았죠. 니케이 증시가 0.1% 강세, 홍콩은 1.7% 약세, 대만이 0.5% 약세, 상해 증시는 이제 휴장. 어제 미국장이 이제 1%대 약세를 보이면서 좀 경계감, FOMC 경계감이 좀 부는 흐름이었는데요. 뭐 미국 기업들도 1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일단락되는 어떤 지점인데요. 대부분 뭐 하향 조정이 많이 됐다 보니까 기대치보다는 높은 수준 내지는 서프라이즈의 실적들을 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뭐 경기 침체니 이제 증시 폭락이니 이런 것들은 좀 벌어지기 어렵죠. 그래서 나스닥 증시도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과 중기평선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의미 있었던 기업이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 메타라는 기업 있죠? 메타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좀 나왔었고 메타라는 사명으로 바꿔서까지 SNS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어떤 주도하는 이제 기업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트렌드였는데 주가가 거의 뭐 한 4분의 1 토막 났죠. 그 뒤로 지금 보시면 주가가 3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기 평선까지 또 올렸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말해주는 것이다. 나스닥의 추세 전환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애플도 이제 장기 평선 완연하게 이제 올라서는 형태. 넷플릭스 같은 기업도 이제 많이 무너졌다가 이것도 뭐 보시면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난 거죠. 5, 6, 30. 5분의 1 토막 난 거 4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그게 이제 2배 정도 올라온 수준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점차 파동이 짧아지고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을 전개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100달러에서 200달러 올라왔다가 약간 좀 조정받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TSMC도
바닥에서 뭐 거진 2배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받고 있는 어떤 과정에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나쁘지 않은 흐름들 내어주고 있고요. 흐름 자체가 추세를 좀 이어가는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도 뭐 어제도 이제 체크드렸지만 가격 조정 뒤에 기간 조정의 구간이다. 기간 조정 특징은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흐름이 전개된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의 흐름을 전개하고 있고 거래 대금이 급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도 많이 낮아지고 있죠. 봉의 크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게 장중의 변동성이 많이 작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잠잠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뭐 크게 요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된 수급들, 뭐 불나방 같이 달라붙었던 이제 일부 개인 수급들이 잠잠해지는, 그리고 이제 분산되는, 손절 많이 하겠죠. 그런 것들, 뭐 레버리지는 푸는, 또 디레버리징의 어떤 구간들, 이렇게 좀 전개되는 흐름이고요. 최근에 아직도 언론에서 시끄럽죠. 막 작전주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뭐 어떻게 됐나? 서울가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건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언론에서 아직도 이제 뭐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꺼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막차 탄 사람이 다 이제 덮어쓰는 격이 되는 거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설계한 사람들이 끝을 매듭 짓고 싶었겠지만, 그거는 설계한 사람조차도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말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수순이고요. 이런 형태는 아주 초짜가 하는 패턴의 뭐 부분이다. 진짜 선수로 소위 이제 똑똑해야죠.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똑똑해야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심을 조금 위축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했고요. 금융당국도 이제 들여다보는 그걸 이제 깊숙이 들여다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세가 잠잠해지는 구간에 지금 놓여 있다. 2차전지 업종 지수는 뭐 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펼치고 있고, 헬스케어 업종은 중기 이평선 지지력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 반도체 업종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지지력을 확인하는 형태. 그래서 조용하다. 조용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총 상위주들 다 빠졌고, 오늘 뭐 LG엔솔이 많이 빠졌네요. 4%.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8% 빠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6% 빠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2차전지 전반의 투심을 위축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2%, 포스코 퓨처엠도 2% 조정받았고, 하이브하고 카카오뱅크가 상대로 좋았고, 실적 좋게 나왔죠. 카카오뱅크.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셀트론 그룹주는 그래도 밑에서 많이 올라와서 양봉으로 전환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상승하면서 저점을 지켜내는 흐름으로 아주 안정적인 종목이죠. 또 이제 코스닥에서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셀트론 제약도 오늘 낙폭이 컸는데 양봉 전환 밑꼬리 흐름으로 저가 매수 기회였죠. 뭐 오너리스크고 뭐고 사시고 저가 매수입니다. 기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업 이제 성장, 이제 내재적 가치랑은 상관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이슈 가지고서 조정받는다면 상당한 기회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따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어쨌든 오늘 뭐 전체적인 종목들 뭐 조정 성격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늘 종목별 흐름을 짚어드리긴 좀 부담스럽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죠. SNS텍, 제가 뭐 계속 주도주로 이제 반도체 업종 주도주로 커버드리고 있는 SNS텍이 5.7%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도체 업종의 또 주도주 커버드리고 있는 ISC도 2.6% 상승으로 신고가 위치로 계속 올려놓고 있고,
또 이제 HP, SP도 꾸준하게 커버드리고 있고 급등 뒤로 조정 뒤에 다시 또 움직이고 저스텐 같은 기업도 신규 상장주로서 커버드리다가 급등하고 조정받다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졌던 반도체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2차전지는 뭐 에코프로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더니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도 보로노일 같은 기업 신고가 흐름을 냈죠. 꾸준하게 제가 커버드리고 탑픽으로 꼽아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내는 종목도 있고 뭐 조정받는 기업도 있었고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탑픽으로 계속 꼽아드리고 있는 미용 쪽 기업인데 오늘도 신고가 근방으로 올려 세우는 패턴들을 보여줬습니다. 바텍 같은 기업도 꾸준히 커버드리고 있는데요. 덴탈 이제 기업이죠. 이런 기업도 오늘 시장 약세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기업들은 뭐 강한 기조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이 전개됐고 결국은 이제 시장이 업종별 순환매 또 종목별 순환매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밖으로 자금이 이탈되거나 빠져나가는 흐름보다는 안에서 돌리면서 해결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은 좋은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2차전지 쪽에서도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이제 흑자 전환, 분리막 사업부 흑자 전환 그런 부분들이 강한 어떤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환경이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의 흐름을 보면요. 오늘 카카오뱅크가 325 순매수, SK하이테크놀로지가 255 순매수. 순매수가 이제 오늘 크진 않았습니다. 한미반도체 8% 강세,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쪽 좀 강한 기조 흐름들 개별주들의 흐름이네요. 코스닥은 YG엔터가 90억 순매수에 엔터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심텍, ISC 반도체 쪽, 뭐 원텍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쪽 관련 기업이죠. 루트로닉 미용 쪽, SNS텍은 이제 반도체 아까 짚어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미용 쪽, 뭐 이런 쪽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네요. 리노공업도 이제 반도체 쪽 기업인데 사실 커버드리진 않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쨌든 뭐 시장 환경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고 이슈 체크로 넘어가죠. 오늘 첫 번째 이슈 내용은요. 일단 뭐 좀 황당한 이슈긴 하지만 뭐 셀트론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사안 자체가 이제 뭐 투자 쪽에서 다룰 만한 사안인가라는 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주가 흐름에도 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 상속 부분이라든지 또 합병이라든지 이런 구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해서 일단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셀트론 그룹주의 어떤 큰 추세 흐름에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인 이슈상 또 이제 또 개인 주주 비율이 많은 이 그룹사 어떤 그 흐름상 좀 개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뭐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는 좀 출렁거릴 수 있다. 오늘도 이제 그 이슈 사안으로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양봉으로 돌려 세우는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뭐 이런 사안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기본적인 컨셉 전략은 이제 저가 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이번 달 이제 25일입니다. 4월 25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기업 집단,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서 이제 뭐 매년 이제 공정위가 5월 1일까지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지정하는데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뭐 대기업 집단이나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자산 총액 10조 이상 이런 기업 집단에 대해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하면서 뭐 소속 회사 수가 이제 계열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변동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발표를 이제 항상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커진 기업들 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 이제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공정하게 경영을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는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대기업 집단들의 변동 사항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뭐 대기업 집단들 쫙 있죠. 예, 뭐 카카오도 이제 올라왔고, 카카오도 뭐 엄청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 계열사가. 뭐, 예.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로운 계열사가 늘어날 계제가 좀 없는데, 이제 기자가 이제 발견한 거죠. 예, 기자가 이제 이런 자료를 서팅하다 보니까, 갑자기 셀트리온 그룹의 이 두 개 기업, 서린홀딩스, 또 서원 D&D라는 뜬금없는 회사가, 이게 계열사 편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랄까, 이제, 취재에 들어갔겠죠? 예, 이 대표가 누가 돼 있는지를 보고, 이제 그 대표 취재를 들어가고 하면서 알게 된 이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게 이제 이게 기사가 된 내용들을 보면요. 2001년도 첫 만남이고, 이제 이 내연녀 쪽에서 이제, 두 명의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20대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이제 경영 일선으로 들어온 어떤 두 아들과, 사서 좀 대립할 수 있는, 예, 뭐 아주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이제 문제시 될 수 있는, 약간 좀, 구도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안이 이제 올라온 부분은 결국 이제 친자임을 이제 인지하라고 법원에서 이제, 청구 소송에서 이제, 성립되면서, 예, 조정 성립되면서 결국 이제 친인척의 이제 계열사가 이렇게 등재되면서 결국은 아까 이제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 거기에 이제 계열사가 늘어났다는, 공시사항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뭐 그 오너 리스크로 이제, 이야기 되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당장은 뭐 상속할 그런 시점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제 지분 상속이라든지 지금 이제 경영 일선으로 지금 선언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도 이 서정진 명예회장의 또 지휘 하에 또 여러 가지 어떤 M&A 추진들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예, 낳게 하면서 주가도 이제 오름세를 타는데 영향을 충분히 줬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영 행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이, 예,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언론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내부적으로 뭐 M&A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예, 이 소송이 걸리고 막 그런 것들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가의 출렁거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A씨가 두 딸의 상속권을 지금 주장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추후 서 회장 지분 상속이 이뤄질 때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 먼 일이고요. 예, 당장 결판날 사안도 아니고, 어쨌든 뭐 셀트리온 홀딩스 이제 지주사 지분 97.19%를 서 회장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이제 상속 부분에서 조금 문제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어쨌든 3사 합병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제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은 가지되 큰 물결상의 흐름은 훼손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이 사안을 이제 보게 돼가지고 코멘트를 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서정진 명예회장이 혼외자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두 아들이 그룹사에 입사해서 경영 일선에 참여하고 있는 와중에 어린 딸도 아니고 장성한 두 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향후 서정진 명예회장의 그룹사 보유 지분의 상속증에 있어서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일단 친모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추가가 되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했고, 향후 변수의 가능성, 여러 가지 어떤 분쟁 가능성들은 생겼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개인 투자 비율이 높아서 이에 대한 내용으로 주가가 향후 소송 리스크 등으로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는 있다. 3사 합병 진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거대해진 수십조 원의 대기업 집단이 된 회사의 주가 흐름은 이미 실적과 성장 트렌드에 의해서 좌우되며 이번 이슈로 인한 주가 조정은 견디거나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사안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적인 차원의 리포트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은 사실 한국에서는 그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인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예, 예상보다 좀 높은 수준 나오기도 했고 일부 기업들은 또 서프라이즈를 내기도 했고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게 추정치 하향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어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결국 이제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작년에 이제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밸류가 좀 높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밸류 부담에 대한 축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시장 전체의 어떤 추세 전환이 됐었던 이유로 이제 밝혀진 셈이고요. 결국은 뭐 경기 침체든 시장 뭐 폭락이든 주장했던 그 이제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익 추정기 하향이 멈추고 이익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는 흐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지금의 흐름이 이제 뭐 기간 조정 정도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강력한 어떤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올해 글로벌 시장의 반등합에도 신중론이 여전하다. 이제 메리츠 증권 퀀트 쪽의 리포팅이네요. 제조업 경기 분진에 따른 기업 실적 추가 악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주가는 EPS 하향 조정 속에서 반등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 다만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분기 실적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익 전망에 대한 신뢰 여부와 증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분기 실적 시즌 직전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뭐 은행 파산 등 뭐 금융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짙어졌던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것. 그래서 S&P 500 분기별 EPS 확정치, 추정치도 1분기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 쪽에 이제 분기별 순위 확정치, 추정치도 작년 말 저점 기점으로 점차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래서 어쨌든 주가도 이제 미리 턴을 하는 흐름이 전개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매출액 순이익 예상치 상회를 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어닝 쇼크 거의 없습니다. 매출액 순이익은 예상치 대비 각각 2.1%, 7% 상회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증시도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기조를 보이는 모습을 띄고 있죠. 그래서 한국 증시도 이제 뭐 계절성 4분기에는 보통 뭐 일시적인 어떤 뭐 비용제 뭐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되면서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는 실적이 보통 나오는 계절적 특성을 보이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이제 뭐 기저 효과도 불구하지만 굉장히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대부분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우 이제 의미 있는 흐름이고 경기 침체 얘기하지만 경기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들의 종목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특히 이제 자동차, IT 가전, 2차 전지, 뭐 자본재, 기계 업종 이런 쪽에서 20% 가까이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에너지 헬스케어 업종은 예상치를 밑돈 실적을 발표했지만 거의 이제 그 바닥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우리가 좀 계속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클리컬한 업종이 실적 턴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성장 업종이라 불리는 이런 쪽의 기업들도 턴을 앞둔 모습들을 이제 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2차 전지, 기계 건설, 헬스케어 실적 발표 전으로 상향 조정 전환. 그래서 실적의 하향 조정이 어느 때보다 작년에 강했죠.
올해 순이익이 200조 원 이상 예상됐지만 4월 110조 중반대까지 이익 전망치입니다. 하향 조정이 굉장히 가팔랐는데요. 최근 실적 서프라이즈 분위기에 힘입어서 최근 이 하향 조정세가 완화되면서 상향 조정으로 전환을 시도 중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 분위기에 힘입어서 그동안 특정 업종으로 쏠렸던 수급 환경이 이익 상향 조정이 나타나거나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시면 이렇게 턴을 하는 이익 전망치의 변화할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익 전망치 변화율 보면 시클리컬한 업종들 비롯해서 최근에 뭐 건강관리, 이제 바이오 쪽도 결국은 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본다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턴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